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때로는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가지 핵심 원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조언이 됩니다. 첫 번째,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나를 지킵니다. 플라톤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지고 진정한 자신은 오히려 왜곡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비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오해와 상처가 생깁니다. 나의 사생활, 나의 약점, 나의 고통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타인은 내 이야기를 위로하기보다 심심풀이로 소비하거나 때로는 무기 삼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그 후회는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의 사생활은 도리어 내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절제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즉 이성이 욕망을 통제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말의 절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고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와 메신저의 발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아끼면 그 말의 무게와 가치가 높아집니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하는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이 존중을 부릅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최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가진 돈, 성공, 선행 등을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물질적인 자랑은 쉽게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본의 아니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위해 박수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은 곧 불필요한 기대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결국 자랑은 자만으로 보이고 자만은 타인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신뢰받는 이유는 겸손히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전하는 무지의 지는 겸손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지식과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이 말한 아레테의 개념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유대는 비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나누는 것은 순간적인 유대감을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 역시 똑같이 누군가를 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할 뿐 모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실수에서 안도감을 얻고 약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자신이 부정적인 존재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유지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판을 해야 할 순간이라면 그것은 재치와 공감으로 감싸져야 하며 절대로 상처를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먼저 듣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은 곧 나의 인격이고 말의 무게는 나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의 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대화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판이 아닌 공동의 탐구 과정으로서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지식과 관점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 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의사소통 패턴 중 하나입니다. 비난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과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플라톤이 추구한 대화의 본질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표를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남에게 말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나에게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 의지를 의심하는 말, 쓸데없는 충고, 과도한 관심은 나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직 이룬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말로 떠벌리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강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집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찰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이미 그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체성의 상징적 자기완성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대신 말로써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데아는 완전한 형태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이데아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내적 여정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강함은 고요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끼를 입안에 지니고 태어납니다. 어리석은 이는 그 도끼로 자신의 비밀을 찢고 결국 자신을 다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함으로써 도움을 구하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와 불행을 말한다고 해서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동정 속에는 종종 경멸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의 상처를 조용히 극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약함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불완전함은 내가 끌어안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영혼의 세 부분 이성, 의지, 욕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성으로 다스리는 과정은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내적 여정이며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점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강력한 성장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노출의 적절한 경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약점과 상처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선택적인 자기 노출이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침묵과 절제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관계.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진 이기심과 욕망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의도로 말하지만 그 말이 언제든 왜곡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몇 년 후에는 낯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법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며 진정한 사랑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영혼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간관계도 표면적인 소통이나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말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형성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자기 표현을 강조합니다. SNS는 우리에게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침묵과 절제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비밀과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바보가 되어라. 이 말은 어리석음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의 상징이고 조용함은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강한 방법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듯이 진리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관계의 깊이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절제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플라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바보가 되어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